15주차 1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죠. 전부 시간 이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전부 시간 이어서. 이 수면 다운 검사의 그 심전도 한번 보죠. 그래서 이 수면 중에 심장 박동수 변화, 부정맥의 출현 등의 심장 활동 관찰하게 되겠다. 그 다음에는 이 호흡 기류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죠. 호흡 곡선에 대한 거. 그래서 이 숨은 무호흡증 해가 중추형 또는 폐쇄형, 그 다음 저호흡증 관찰하게 되겠다. 그래서 이 호흡 모니터링이 되겠죠. 콧구멍과 입에 부착한 온도 센서 부착하게 되겠다. 이 온도 변화에 따라 호흡 양상을 측정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호흡 노력 여부 파악. 가슴과 배 부위에 호흡 변환기가 달린 센서 부착하게 되겠다. 이 가슴과 배가 되겠죠. 그래서 무호흡 종류와 형태를 관찰할 수 있는. 그래서 가슴과 배 부위에 호흡 변환기가 달린 센서 부착. 그래서 이 그림으로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죠. 요거 이 가슴하고 배 쪽에 호흡 변환기 부착.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 인면 직후에 가슴 및 배 부위에 운동 정지하면 이 수면 무호흡증으로 의심해 볼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호흡 곡선 형태에서 수면 무호흡하고 저호흡증의 종류, 폐쇄형하고 중추형 분석에 이용해봤죠. 그래서 요 보면 이 폐쇄형 수면 무호흡증. 그래서 요 보면 에어클류에 이렇게 정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부분에. 그래서 가슴 부위와 배 부위의 움직임 정상이나 이 가슴하고 배는 이 정상이라는 이야기죠. 정상이나 이 코안과 입안의 기류가 정지한 이런 형태의 폐쇄형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그 다음에 요 중추형 수면 무호흡증후군은 가슴 부위, 배 부위 및 코안, 입안에 호흡 정지가 동반한다. 그래서 이 가슴, 배안, 그 다음에 입안, 코안, 이 전부 다 이렇게 이 호흡 정지가 동반하는 것. 이건 이 중추형 수면 무호흡증이 되겠다. 그 다음에 혈중 산소 포화도 측정이오고,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수면 중에 호흡 장애가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 평가하게 되겠다. 이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 평가. 그래서 이 손가락에 이 맥박 산소 개척 센서를 부착하게 되는 이 손가락. 그 다음에 코골이 나오죠. 코골이. 이 목 부위에 부착한 이렇게 이 목 부위에 부착한 이 마이크로폰이죠. 마이크로폰 센서를 통해 진동파를 관찰하게 되겠다. 이 코골이죠. 코골이. 목 부위에 부착한 이 마이크로폰 센서를 통해 진동파를 관찰합니다. 그 다음에 수면 무호흡증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무호흡 지수 공식이 나오고 있죠. 전체 수면 시간 번호 무호흡 곱하기 60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참고치를 보면 5 미만이 정상에 났어요. 그러니까 5에서 15 경증, 15에서 30 중등증, 30초가 정상. 그래서 수면 중에 숨을 10초 이상 쉬지 않거나 호흡량이 50% 이상 감소하는 증상이 1시간에 5회 이상 발생할 때 숨은 무호흡 또는 저호흡증으로 진단한다. 그래서 이 무호흡 지수 공식이 나와 있죠. 전체 수면 시간 번호 무호흡 곱하기 60. 그리고 5 미만일 때 정상이다.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한 이 뇌파죠. 요거 뇌파. 그 다음에 안전도. 그 다음에 근전도. 그 다음 심전도, 호흡 곡선. 그 다음 수면 자세, 다리 근전도, 코골이 센서, 산소 파도 쭉 나오고 있죠.
그 다음 뒤에 가서 보죠. 그 다음에 근전도 및 유발전이 검사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학습여포도 신경전도 검사 있죠. 신경전도 검사법, 유발전이 검사. 요 보면 이 신경전도 검사에 기초해가지고 신경전도 검사의 대상, 임상적의. 그래서 이거는 그 말초신경병증 감별에 이용한 검사다. 그래서 2차 누런 관련 질환에가 척수정강염, 척수염, 척수척색경화성, 말초신경염, 신경유사. 그 다음 신경근 접합부 손상에가 중증건물이죠. 그 다음 근선유 질환, 진행성 근위영양증, 진행성 근위측정, 다발성근염. 그 다음 말초신경 흥분전도속도 측정, 기타 얼굴신경마비 해서 3차 신경손상. 그 다음에 이 정중신경 손상 때는 이 수근관 증후군이죠. 일명 원숭이손. 이 정중신경 마비 때 수근관 증후군.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죠. 이 원숭이손. 그래서 이 첫째 하에서 셋째 손가락 굽힘 장애가 있는. 그 다음에 자신경 마비, 자신경 손상 때는 이 팔굽 증후군에서 이 독수리 손이 되죠. 그래서 넷째, 다섯째 손가락 굽힘 장애. 그 다음에 노신경 손상, 노신경 마비 때는 이 손목 처진점이 오겠죠. 손목 처진점. 이 손목 하수죠. 손목 처진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이 신경전도 검사에 나타나는 파인 종류가 유발된 전도에 나왔는데, 이 엠파 보죠, 엠파. 엠파의 발생 경로 보면 자극점에서 알파 운동신경선유 직접 자극이죠. 그리고 이 최대상 자극. 그 다음에 날신경, 신경근육 접합부 종판, 지배근의 근섬유에서 직접 주도되는 활동들이 되겠다. 그래서 이 잠복 시간이 짧죠. 이 엠파의 경우 잠복 시간이 매우 짧아요. 5mm 그죠. 그래서 이 엠파는 이 말초신경의 근육의 상태 잘 반영한다. 잘 강하게 하면 진폭이 비례적으로 증가. 그래서 이 엠파 이용하는 경우 신경전도 속도 측정, 반복자극 검사 이런 데 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H파 보죠. H파. 이 H파는 이 근육 방축에서 기원한 그룹 ISMU 자극이죠. 그 다음에 절신경, 그 다음 척수 뒷불세포, 그 다음 척수 반사중추, 척수 앞불세포, 그 다음 알파 운동신경섬유, 그 다음 날신경, 그 다음 근수축 활동전. 그래서 근수축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H파는 척수 반사회로라고 그러죠. 척수 반사. 그리고 이 잠복 시간은 M파에 비해서는 매우 길다 해놨어요. 그 다음에 그 H파는 주로 이 비정강신경 자극하죠. 비정강신경 자극하고. 그 다음에 장쌍지근, 가자미근, 이 장쌍지근에서 기록하죠. 발반사. 그래서 너무 강한 자극에 의해서 진폭이 감소되거나 소실돼요. 그래서 이 후기 반응 검사에 나왔어요. H파가. 그래서 요 보면 요 그룹 ISMU, 그 다음에 요 척수 뒷불로 들어가가 이 앞불로 노는 거죠. 그래서 여기 H파가 되겠죠. H파가 돼. 이 M파하고 H파의 진폭과 자극 강도와의 관계나. 그래서 이 약한 자극일 때 H파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 잠복 시간은 더 짧죠, M파가. 그리고 진폭이 점점 이렇게 커지죠, M파인 경우에. 그런데 H파는 이렇게 커지다가 다시 작아지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H판이 이렇게 이 진폭이 커지다가 이렇게 작아집니다. 그리고 M판은 이 H파보다 늦게 나타나죠. 늦게 나고 계속해서 진폭이 커지는 모습. 그래서 여기서 나왔죠. M파하고 H파의 비고. H파는 M파에 비해서 잠복 시간이 길다. 그래서 M파의 뒤쪽에 출현하는 요 그림처럼. 그다음 H파는 자극 여치가 낮아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약한 자극에서 H파가 M파보다 먼저 나타나는 거죠. 이 먼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F파 보죠. F파. 이 F파는 발생 경로가 운동신경의 알파 섬유 자극, 이 흥분이 역행하죠. 그래서 이 전신경, 척수 앞부 세포 자극, 그 다음 운동신경, 알파 섬유, 날신경회가 이 근육 활동 때문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F파도 최대상 자극에 강한 자극에 의해서 M파의 뒷부분에 겨우 기록된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 후기 반응 검사죠. F파 반응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신경전도 검사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해 놨어요. 그래서 이 온도 보죠. 온도. 이 실온 측정한다. 25에서 26도이지. 저온에서는 이 저하돼요. 전도 속도. 그 다음 피부 온도 측정 34에서 36도이지. 그래서 30도 정도에서 거의 일정한 측정해 보입니다. 그리고 체온 1도씨 상승 시에는 1.5에서 2.4m/s 증가하는. 그리고 이 온도가 낮을수록 잠복기가 길어지고 진폭이 커지는 거. 이 진폭이 커지죠. 온도가 낮을수록 잠복이 길어지고 진폭이 커지죠. 연령 한번 보죠. 연령도 이 소화에서는 이 낮은 값 나타내죠. 그리고 4에서 5세의 성인 양상 나타냅니다. 그리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또 감소하죠. 60세 이상. 그 다음에 키 한번 보죠. 키. 키 보면 이 신장이죠. 키. F파하고 H반사는 척수와 덜신경 및 날신경 섬유가 척수하고 덜신경하고 날신경 섬유로 구성되는 통로를 거쳐야 하므로 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F파하고 H반사. 이 척수와 덜신경 날신 섬유로 구성되는 통로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키와 밀접한 관련입니다. 그 다음 키가 클수록 신경전도 속도는 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상지가 하지보다 신경전도 속도는 빠르다. 그 다음 거리 측정. 기록하고자 하는 사지를 표준화된 자세에 정확히 측정한다. 정확한 신경전도 속도를 얻기 위해서는 기록하고자 하는 팔다리를 표준화된 자세에서 정확하게 측정한다. 그 다음 자극 부위는 파형이 최대인 부위를 찾아야 된다. 자극 부위는 파형이 최대인 부위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자극 강도는 약한 자극에서 서서히 증가시켜 최대상 자극 측정하기. 이 신경전도 검사법에서 보면 이 말초신경전도 속도에 이 운동신경전도 속도 검사. 그래서 요 보면 이 복합근육활동전이 또는 M반응 기록해놨죠. 이 최대상 자극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잠복기, 진폭, 전도 속도, 지속 시간, 파형의 모양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형은 요 보면 정상 파형은 이상성이죠. 이 음이상 요 상향파, 그리고 양이상 하향파로 기록이 됩니다. 파형. 그 다음에 이 잠복기 요거죠. 잠복기. 자극전부터 신경이 탈분급까지의 신경 자극전도에 소요되는 시간이고 잠복기. 그 다음 진폭이죠. 요거 진폭.
그래서 복합근육 활동 전에 음이상의 증상에서 양이상의 증상까지 피크 투 피크요. 진폭 그 다음에 요 지속 시간 요거죠, 요거. 이 복합근육 활동 전에 시작에서 끝까지 시간 측정요. 지속 시간. 그 다음에 이 기록 정극의 응극하고 자극기의 응극은 서로 이웃에 위치해야 정상타임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기록 정극에서 활성 정극과 기준 정극의 위치가 바뀌면 파형이 뒤집어서 기록돼요. 그 다음에 자극기 응극하고 양극의 위치가 바뀌면 잠복기가 길어지죠. 요거 두 개 또 기억해야 되겠죠. 요거 보면. 이 기록 정극에서 활성 정극과 기준 정극의 위치 바뀌면 파형이 뒤집어서 기록. 그 다음에 이 자극기 응극하고 양극의 위치가 바뀌면 잠복기 길어지죠. 그 다음에 이 운동신경 전도 속도 측정이죠. 이 운동신경 전도 속도는 이 미터 퍼 세컨드죠. 그리고 이 잠복 시간의 차가 되겠죠. 이런 잠복 시간 차분은 이 거리가 됩니다. 두 좌표 사이 거리가 됩니다. 단위는 밀리미터고 거리는. 그 다음에 이 잠복 시간의 차는 밀리세컨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 MM 없어지면 미터 퍼 세컨드가 됩니다. 이 운동신경 운동신경 전도 속도 측정이 돼요. 그래서 요 보면 이 상지는 이 정중신경, 자신경요. 그래서 이 활성정극 부위가 정중신경은 짧은 엄지 벌린근이죠. 자신경은 요 새끼 벌린근. 그래서 이 그림으로 잘 나와있죠. 짧은 엄지 벌린근. 그 다음에 요 새끼 벌린근. 그 다음에 하지는 종아리신경, 비정강신경입니다. 그래서 활성정극 부위는 종아리신경은 이 짧은 발가락 편근이죠. 짧은 발가락. 그 다음에 비정강신경은 이 엄지 벌린 건, 엄지 발가락 편근 이쪽이 되겠죠. 그 다음 정상 범위는 상지는 약 50mm/s 이상, 하지는 약 40mm/s 이상. 그래서 요 운동신경 전도 속도도 보면 이 잠복기의 차죠. 4mm/s 분은 24cm니까 240mm가 되겠죠. 그래서 이 M이 없어지면 60m/s가 되겠죠. 답은. 자, 이 감각신경 전도 속도 검사죠. 감각신경 전도 속도 검사. 이 감각신경 전도 속도 검사는 이 정방향 방법하고 역방향 방법이 있죠. 이 정방향 방법, 정방향 검사는 말초신경의 먼쪽, 이 손가락을 자극한 다음에 이 가까운 쪽, 손목이나 팔꿈치에서 기록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이 역방향 검사는 가까운 쪽에가 손목이나 팔꿈치에서 자극한 후 먼쪽 손가락에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방향 방법이, 역방향 방법이 말초신경병증 조기진단 예민하다. 그 다음 자극 위치도 보면 상지는 보면 이 정중신경, 자신경이고 하지는 얕은 종아리신경, 장단지신경이 되겠다. 그 다음에 후기 반응 한번 보죠. 후기 반응. 이 종류로 보면 F 반응하고 H파 반사가 있습니다. F파 반응, H파 반응. F파 반응 보면 다발성 말초신경병증이나 신경총병증 평가 이용,
10회 이상 기록에 가장 짧은 잠복기 측정. 단 차다방의 폐기에서 2초마다 한 번의 비율로 설계나. 그 정상 범위, 그러니까 상지, 하지, 정중심 자신경, 하지, 종합신경, 비정경. 그래서 잠복기 자극차가 2mm 이상이면 잠복기가 긴 쪽에서 몸쪽 신경변경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H반사 보죠. 이거 발반사라 그러죠. 주로 비정관 신경 자극하죠. 그 다음에 이 장단지근 기록. 그리고 이 척수 반사 상태, 척수 이거 반사 상태죠. 척수 반사 상태 지표 및 전달 회복 곡선의 평가에 이용됩니다. 그래서 역기하에 그 낮은 자극에서 자극강도를 서서히 증가시키면서 최대 진폭일 때 잠복기 측정합니다. 그래서 차단반 폐액에서 2초마다 한 번의 비율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잠복기의 좌우차가 1.5mm 이상이면 이 잠복기가 긴 쪽에서 제1천추 신경변병증 의심합니다. 그래서 요 그림으로 보면 이게 이거 F파죠. 이렇게 들어갔다 놓은. 그 다음에 여기 이거 H파가 되겠죠. 그룹 IS 성질을 할 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H파. 그래서 여기 F파, 이건 H파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이 M파하고 H파가 되겠죠. 요 그림은 이 M파하고 그 F파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기타 반응 검사가 가지고 이 눈 깜빡임 반사, 숨목 검사, 이 브링크 리프렉스라 그러죠. 그래서 요거는 이 3차 신경 자극해서 눈 둘레근의 수축 정도 보는 검사. 그래서 이 3차 신경, 제호내신경, 그 다음에 내신경의 숨내, 얼굴신경, 제출내신경에 이어지는 반사 경로의 손상 여부 측정이 이용된다. 그 다음에 그 반복신경 자극 검사는 뭐죠? 이거 이 졸지 테스트라 그러죠. 반복신경 자극 검사 졸지. 이 반복적으로 신경을 자극해서 복합근육 활동 전이에 진폭의 감소 또는 증가를 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M파 이용하죠. M파. 그리고 신경근 접합부 병변 진단 이용됩니다. 중증 건물했죠. 그 다음에 신경근 접합부 질환이죠. 신경근 접합 전 질환하고 접합부 질환의 감별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 그 유발전이 검사는 뭐죠? 유발전이 검사. 이 유발전이 검사에 대한 그 뜻을 써놓고 있어요. EP라 그러죠. 이보크트 포텐셜에가. 그래서 각종 감각계에 자극을 주고 유발되는 전이를 잠복기와 진폭, 파형의 모양을 통해 측정하는 검사가 되겠다. 그래서 이 각종 감각기에 자극을 줍니다. 유발전의 전이를 이 잠복기, 진폭, 파형의 모양을 통해 측정하는 검사가 되겠다. 그래서 이 계속해서 보면 이 유발전이 검사는 이 다양한 덜신경하고 날신경의 신경 통로의 기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다. 다양한 덜신경하고 날신경의 신경 통로의 기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신경계의 질환, 신경계의 진단, 질환의 경과, 예후 판정이나 병리학적 병변의 범위 등을 알아보는 데 유효하다. 이 특히 유발전이 검사를 통해서 이러한 그 다발성 경화증이죠. 특히 이 다발성 경화증 진단에 유효하다는. 그래서 이 유발전이 검사는 다시 보죠. 그래서 이 유발전이 검사는 요 다발성 경화증 진단에 유효하다. 그 다음에 유발전이 검사의 구분해가 이 자극하는 신경 부위에 따라 시각 유발전이, 그 다음 내시우기 청각 유발전이, 그 다음 몸감각 유발전이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다. 첫 번째 그 시각 유발전이 한번 보죠. 시각 유발전이. 그래서 유발전이 검사의 종류가 시각 유발전이 이 줄여가 VP라 그러죠. 비주얼 이보크 포텐셜가 시각 유발전이 VP.
그래서 시각 자극으로 인해 뒤통수 부위 on-O2에서 발생되는 정기적 변화를 기록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기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 이 종류로는 이 패턴이죠, 패턴. 이 위상액전 패턴 또는 이거 프레시 성강을 주는. 그래서 이 패턴 자극하고 요 두 가지죠. 성강 자극하고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검사 방법의 특징 보면, 그 패턴 자극이라요. 패턴. 위상역전 자극은 패턴 자극이죠. 검사 방법에. 그래서 이 자극 모니터하고 피검사들이는 최소 70cm 유지한다. 그 다음 전시할 경우에는 100회, 반시할 경우 200회의 자극을 2회 반복해주고 평균화시킵니다. 그 다음 2회 간의 P100 잠복기 차이가 2.5ms 이내, 정점 진폭 차이가 15% 이내를 정상적인 검사로 인정한다. 그 다음 파형 분석 보면 이 세 개의 뚜렷한 정점을 갖는 곡선 추진한다. 그래서 이 N75, P200, N145 이런 파형 볼 수 있다. 특히 요 보면 P100 잠복기 지연이 임상적으로 가장 의미가 있다. P100 잠복기 지연이 임상적으로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보면 이 시각 유발전의 유용서는 이러한 시신경 질환 진단, 그다음 항반부에 주는 겁니다. 시신경 질환 진단, 항반부 기능. 그다음 유수화 시력 척제, 시신경련, 타버스 경환증 등의 평가나. 특히 요 시신경 질환 진단, 항반부 기능. 그리고 이 파형은 조금 전에 볼 수 있듯이 이 N75, 그다음 P200, 그다음 N145 볼 수 있는 요 시각 유발전이라는. 그 다음에 이 뇌줄기 청각 유발전이 BAEP라고 그러죠. 브레인스톰 오디터 리버브 포텐셜가 BAEP. 뇌줄기 청각 유발전. 자, 보면 이 청각 자극으로 인해 속기신경, 요 제팔리 신경이죠. 청각 자극으로 인해 속기신경하고 뇌줄기에 있는 청각 통로에서 발생되는 전이를 이 마루브에서 기록한 거. 이 청각 영역하고 안뜰신경의 기능 평가. 이 마루브가 아니고 요거는 이 관자에 해야 되겠죠, 관자에. 그 다음에 검사 방법의 특징 뭐죠? 검사 방법의 특징. 검사 치료한 자강대가 이 크릭 음자극이에요. 그래서 크릭 청각 역치를 측정한 후 역치에 65에서 70dB를 더한다. 그 다음에 반대쪽에 그 차폐 소매났죠. 를 걸려줍니다. 그 다음 기록전극의 부착 부위, 깃봇 또는 꼭지돌기. 그리고 자극해서 약 1000에서 4000회 이상의 자극을 2회 반복하여 주고 평균화시킵니다. 자, 됐다. 그래서 요 보면 파형분석계가 이 음작을 준 후 단시간 잠복기에 5개, 7개 연속적인 파형을 보입니다. 그래서 요 파형요, 보면 요 그림하고 같이 보면, 요게 1번하고 3번하고 5번, 요걸 절대 잠복기라 그래요. 그리고 1, 3, 3, 5, 1호의 파간 잠복가 임상적 혈성입니다. 그래서 1, 3, 그 다음 3호, 그 다음에 1호를 파간 잠복기가 임상적인 혈성이 이용됩니다. 그래서 요 보면 1, 3, 5가 절대 잠복기. 그 다음에 요 보면 이 1파의 관찰이 가장 중요하다. 청각신경의 먼쪽 부위에 기인하며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파형이라는 거. 요 1파. 관찰이 중요하다. 청각신경의 먼쪽 부위에 기인하며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파형입니다. 그 다음에 요 유형성을 보면 이 청각기능, 그다음 손의 다리, 뇌가 부병, 청신경 종양, 뇌줄기 병, 혼수 상태 및 뇌사 상태 파악성의 평가에 이용됩니다. 그 다음에는 요 보면 이 몸감각 유발전이죠. 체성감각 유발전, SEP라고 해요.
이거는 소마토 센서리 이버프트 포텐셜이죠. 그래서 이 팔다리의 혼합 신경이나 이 감각 분지를 자극해서 신경, 척수나 머리덮개에서 일어나는 전이 반응을 기록하는 것. 그래서 이 감각 신경계의 객관적인 평가에 이용된다. 그래서 정중신경, 자신경, 운동아리 신경, 비정관 신경. 그리고 검사 방법의 특징해가 이 머리 부분에 활성 기록, 활성 증거, 그 다음 자극 횟수, 약 500개 이상의 자극 2회 반복 횟수 주고 평균화시킨다. 그 다음 이 유형성으로 보면 이 몸 감각 경로의 전도 기능 이상 여부 및 이상 부위 파악이 유효하다. 그리고 말초신경증, 신경경병증, 신경충동, 척수병변, 척수기능 평가, 당뇨병 신경병증, 신경재생염 판별 등에 이용돼. 그 다음에 그 호흡기 한번 보죠. 호흡기 및 기타 생리 검사인데 그 학습 목표 보면 폐기능 검사의 기초, 그 다음 폐활량 및 최대 한기량 검사법, 그 다음에 노력성 폐활량 검사법, 그 다음 폐활량 검사의 평가, 그 다음 기타 폐기능 검사, 기타 생리 검사. 첫 번째 그 폐기능 검사의 기초 한번 보죠. 그래서 폐기능 검사의 종류는 크게 요 두 가지로 나누죠. 한기 기능 검사하고 요 허파까리 기능 검사. 그래서 이 한기 기능 검사 보면 공기를 허파까리로 출입시키는 기능에 관한 검사. 그래서 이 한기 기능 검사에 속하는 것으로 폐기량 측정, 이 폐활량, 혈수매비량, 날수매비량, 혈수 용량, 장기량, 기능적 장기 용량, 총평. 그 다음에 이 노력성과 날성 곡선에 보면 이 노력성 날성 곡선, 노력성 폐활량, 시간 폐활량 1초일. 그 다음 최대 날성 중간유량, 공기 걸림지수라고 나오죠. 이렇게 공기 걸림지수. 그 다음에 이거는 유량 용적 곡선이죠. 유량 용적 곡선. 이 플로 볼륨 커브가 되겠죠. 플로 볼륨. 그 다음이 한기량 측정. 1회 호흡량, 최대 한기량, 그 다음 한기역 합검사, 폐탄성에 대한. 그 다음에 이 허파까리 기능검사에 속하는 거 보면, 이 허파까리 공기하고 허파 모혈관 사이의 가스교환에 관한 검사. 그래서 기체상으로는 요 폐내가스 분포, 산소 수치량, CO2 배출량, 폐약 산능, 허파까리 공기, 옥수 CO2 분화. 이 혈액상에는 동맥혈액의 옥수 CO2 함량 및 분화. 그 다음 동맥혈 폐약, 동맥혈 산소 파소. 그 다음 허파순환 기능 검사에 허파순환 시간, 허파순환기 혈액량, 기타에 넣어보죠. 그 다음 기체 표시범이 한산인데, 기체 용적은 온도, 기압, 수정기압에서 변한 이 볼살의 법칙이 있었죠. 보면 이 T는 PV 해가지고 기체 용적은 온도, 기압, 수정기압에서 변한. 수정기는 쉽게 액화됨으로 그 압력은 온도에 결정된다. 37도씨의 포화 수정기압은 40킬이죠. 47. 그 다음에 이 기체 표시법도 보면, 이 ATPS는 요거죠. 대기압, 이 실온이죠. 대기온도. 측정시의 대기온도의 실온. 엠베스. 그 다음에 대기압이죠. 대기압. 그 다음 수증기 포화 상태죠. 그 다음에 이 검사실의 가스. 그래서 폐활량계 내에 기체 용량을 그대로 측정할까. 측정시의 기체 상태는. 자, 그 다음에 이 BTPS는 요거죠. 이 체온이죠. 이 체온 37도. 그다음 측정시의 대기압이죠. 대기압. 그다음 수증기 포화 상태죠. 수증기 포화 상태에 흡판내 가스량이죠. 그래서 BTPS는 폐기량 분해계가 폐활량 등, 노력성 폐활량, 한기량 등의 가스량이다. 그래서 이 노력성 폐활량을 구하자 할 때 기체 상태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됩니까? 이 ATPS를 이 BTPS로 환산해야 되겠죠. 이렇게.
요 ATPS 값을 BTPS를 이렇게 환산해야 돼. ATPS를. 그 다음에 요거 표준 온도죠. 0도씨라는 거죠. 그 다음 표준 기압 1기압을 말하죠. 0도씨 1기압 760ml. 그러고 D는 요 건조를 말하죠. 건조 상태. 그래서 0도씨 1기압 건조 상태. 이 표준 상태에서 최의 가스라는 거. LTPD죠. 그리고 산소 섭취량, 그 다음 탄산가스 배출량. 산소 섭취량, 탄산가스 배출. 그 다음에 폐활량 검사의 보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보정. 그래서 폐활량이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는지 확인하고 부정확한 검사만큼 결과치에 더하거나 빼는 거죠. 그리고 이 보정 내용은 보면 이 폐활량의 측정 센서에 오를 연결 부위 누출 저항에 따른 오차 등이 있을 때 보정한다. 그래서 이 용적 측정 폐활량계에서는 시린더 작동에 오르고 유량 측정 폐활량계에서는 측정 센서에 오르가 되겠죠. 그리고 이 보정 방법 시혜가 3리터 보정용 시린더 이용한다. 그래서 3리터 용기의 0.5% 또는 15ml 이내의 정확성이 있어야 되는 거. 그리고 검사 시작하기 전에 하루 한 번 시행하는 게 원칙이다. 다음 같은 경우에도 보정한다. 검사 시작 전하고 최종 검사 후 센서 교체 후에 폐활량계 이동 시 많은 대상자 검사, 근로자 검진, 건강검진 최소한 4시간에 1회씩 보정. 그리고 터지 또는 비특이적 과민 반응, 기관지 과민성 검사 시행하는 경우에 자주 보정합니다. 그리고 보정시 온도하고 폐활량 측정시 온도가 요거 3도씨 이상 차이 나면 재보정해야 되죠. 그리고 이 저유량 보정하고 고유량 보정을 반드시 실시한다. 0.5리터, 6리터. 저유량 0.5리터, 고유량 6리터 보정 반드시. 그 다음 보정 결과는 모두 실제 용적에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3.5%. 보정 결과 모두 실제 용적 플러스 마이너스 3.5% 범주 내에 있어야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정하는 장면이 있죠. 그러고 요 저속 0.5, 중속 3에서 6, 그 다음 여기 6에서 12, 여기 고속이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3.5% 범위 내에 온도 24도씩 보정계 실제 용적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3.5 본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폐활량의 최대한이라 검사법 해가 이 폐기량 분해액이 나오고 있죠. 이 표준이 있지, 호흡의 깊이를 나타내는 있지, 최대 들숨, 안정들숨, 안정날숨, 안정날숨 기준이 있지, 기본이 있지, 기능적 장기용량이 있지, 최대 날숨이 있지, 요 장기량이 있지. 그래서 요 안정날숨, 안정들숨, 요 TV, 안정들숨, 최대들숨, IRV, 그 다음 안정날숨, 최대날숨, ERV, 최대날숨 후 이 허파에 남아있는 공기랑 장기량이 되겠죠. 그래서 요 폐용적에는요 1회 호흡량, 요 안정날숨, 안정들숨 500ml. 그 다음에 들숨앱이랑 안정들숨, 최대들숨이죠 3100ml. 그 다음에 이 날숨앱이랑 안정날숨, 최대날숨이죠 1200ml. 장기량 최대날숨 후 허파에 남아있는 공기량 1200ml. 이 폐용량, 이 들숨용량, 이 1회 호흡량 더하기 들숨앱이량이죠. 안정날숨 최대 들숨이죠. 그 다음 기능적 장기용량, 안정날숨 이체 허파에 남아있는 공기량, 날숨앱이량 더하기 장기량이죠. 그 다음 폐활량, 이 최대 들숨, 최대 날숨이죠. 1회 호흡량 들숨앱이랑 날숨앱이랑 더한 거죠. 또는 들숨용량 더하기 날숨앱이랑, 또는 총폐용량 빼기 장기량. 총폐용량 최대 들숨 이체에서 기도 및 허파 내에 흡입된 모든 공기량.
1회 호흡량 들숨맵이랑 날숨맵이랑 장기량 또는 폐활량 더하기 장기량 들숨 용량 더하기 기능적 장기량. 그리고 장기량하고 기능적 장기 용량은 최적 기록법으로 측정할 수 있겠죠. 자, 퍼센트 폐활량 보죠. 퍼센트 폐활량. 이 최대로 숨을 들어마실 시점에 천천히 최대로 내쉰 공기의 최대 용량. 요거는 낮은 폐활량이고, 최대로 내쉰 시점에서 최대로 내쉰 공기의 최대 용량은 들숨 폐활량. 요 두 가지 나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퍼센트 VC는 예측 VC보다 실측 VC 곱하기 돼. 그리고 예측 VC 결정은 성연령 신장이 되겠죠. 정상기 80% 이상. 이 제한성 한기장이 20%죠. 퍼센트 VC가 80% 이하일 때 제한성 한기장이. 대표적인 예가 테스트 밀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최대 한기량에 대한 정의. 최대 한기량. 자발적 노래 가능하게 깊고 빠르게 연습하면서 일정 시간 1분 내에 한계할 수 있는 최대 공기량. 그리고 이때 호흡 깊이는 폐활량 3분의 1에서 2분의 1. 호흡 빈도는 분당 70에서 100kg. 그래서 1분간 실제 검사 시에는 12초 하죠. 12에서 15초. 실제 흡하에 출입할 수 있는 최대 공기량. 1분간 흡하에 출입. 건강한 젊은 성인에서 평균 150에서 200 리터가 되겠죠. 분당. 그래서 요 그림은 최대 한계라는 거 측정이죠. 달달 볼륨 세변하고 힘껏 들어마시고 내쉬고 12초 동안 실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퍼센트 MVV 보시는 예측 MVV는 실측 MVV 곱하기 배. 그리고 정상치는요, 이 80% 이상이죠. 그리고 정상에서 이 최대 한계랑 1초랑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 그 다음에 이 폐기량의 영향을 주는 요인에서 이 체위가 나오는데, 이 폐활량은요, 선자세하고 안전자세에서 차이가 적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FVC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이 노력성 폐활량. 이 정의죠. 자발적 노력을 통해 가능하고 빠르게 최대 들숨 위치로부터 최대 날숨 위치까지 호출시킨 공기랍니다. 그리고 이 ATPS, BTPS를 환산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용적 시간 곡선하고 유량 용적 곡선 동시 측정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퍼센트 FVC도 예측 FVC, 실측 FVC 구하기 되겠죠. 그리고 이 지나치게 빠르게 호출시키는 경우 낮은 값을 나타낼 수가 있다. 그리고 이 VC가 FVC보다 항상 각선을 해야 되죠. 약 5% 이내 차이가 있으면 정상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폐쇄성 한기 장애는 폐기종, 만성 비간지염, 기관지 천식, 기도협착 여기 폐쇄성 한기 장애 예가 되겠죠. 이 폐조직 파괴에 의한 호흡장애입니다. 그래서 이 FVC 측정하는 달달 볼륨하고 힘껏 빨리 급하게 들숨하고 그다음 힘껏 빨리 급하게 1초 안에 불어내는 거. 그러니까 6초 이상 불어내야 되죠. 이 고평균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 힘껏 빨리 급하게 들숨하는. 그 다음에 보면 이게 이 MMF죠, 요거. 25%였는데 75%. 그리고 요 1초량이죠, 1초 동안. 요 3초 동안 3초량이 돼요. 요거는 이 용적하고 시간 곡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 1초량에 대한 이야기죠. 이 노력성 날숨 곡선 최대 들숨이 있어서 강제호 실시하고 1초간의 공기량. 그 다음에 1초일에 대한 나오죠. FEV 1.5%. 1초랑은 FEV 1이고요. 1.5%. 그래서 이 간설의 1초일용 많이 쓰죠. 이 노력성 폐활량분을 1초랑 보일게요. 그리고 정상치는 70% 이상이고 70% 이하는 폐쇄성 한기장의 지표가 되겠죠. 그리고 기도협착증, 기도폐쇄의 경우 감소하고 연령 증가에 따라서 감소하는 이 1초일 감소를 말하죠.
그래서 이 노르슨 날씬 곡선을 소화할 수 있는 거는 이 노르슨 폐활량 1초랑 1초율, 최대 날씬 중간유랑, 그 다음 공기 거짐 지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노르슨 폐활량을 실시하면 두 가지 패턴 기록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용적 시간 곡선이죠. 이거는 그 유량 용적 곡선이고요. 그래서 요 그림 관계 요 기억해야 돼요. 요 TV, IRV, IC, ERV, RV, 그리고 FVC 되는 거예요. 이 용적 시간 곡선하고 유량 용적, 요 두 개 그려집니다. 그래서 유량 용적 곡선에 대한 거죠. 플로볼름 커브. 이 세로축에는 유량이죠. 가로축에 용적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으로 볼 때 요 부분은 이 최대 델tum 위치가 여기죠. 그래서 4분의 1 지점 여기까지. 이 노력 어정부죠. 굵은 기도 장판. 그리고 정점이 완만한 하행 곡선. 요 최대 날씨 위치까지. 여기는 노력 비어정 부분이죠. 여기는 그 노력 어정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가 말초기도 시간 반영하고 이 진단적 가치가 그 높은 부위거든요. 그래서 이 그 유랑용적 곡선 상에 경사상에 오르죠. 이거는 그 노력 부족이죠. 요 기침이고. 너무 일찍 손을 내쉬는 거, 넘치는 거, 잘림. 이 공기가 생긴 것이죠. 이 맞물리지 않을 때 공기가. 그 다음에 보면, 이 평가 보죠, 평가. 곡선 형태로 판정이 돼. 정상인은 최대 델tum 위치에서 정점까지 가파른 극경사를 이룬 후 택이라는 감소와 함께 하행각이 하강각이 직선을 최대 낮추게 저하거나 위로 약간 볼록한 형태. 그 다음 폐쇄성 항기장일 때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기관지 침식이죠. 정점 부위가 뾰족한 스파이크 형태죠. 유량 저하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제한성일 때는 폐섬유증 기흉 폐렴이고 이 가로축이 줄어들죠. 이 Vc 감소죠. 그리고 이 용적이 저하. 그래서 이 폐활량 감소하는 요 구속성 질환이 됩니다. 그리고 폐쇄성 질환은 요 정점이 감소합니다. 피크 플로우가 감소합니다. 자, 1교시 수업은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